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적시성 있는 뉴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LTV DSR 규제 완화, 다시 LTV 70%까지 대출을 해주나? 입니다. 올해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분이라면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무주택자 신혼부부도 LTV 최대 80%까지 DSR도 풀어줄 듯 등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결정이 된 내용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로서 만약에 집값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LTV 80%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1억 원에 80%인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뜻인데, DSR은 쉽게 얘기해서 내 소득만큼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이 많이 나오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이 적게 나오는 규제를 말합니다. 이런 규제들을 완화를 해줌으로써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으로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뉴스 내용을 보시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비혼부부 등 이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그리고 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DSR 규제도 이런 청년층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서울 등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까지 주택은 40%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20%까지, 그리고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국평이라고 하죠. 국민평형인 34평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대부분 10억 원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 이상이면 대출을 거의 20% 정도만 받을 수 있거나, 또한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대출을 하나도 못 받거나 20%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어제 일자인 5월 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금융위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목표를 보시면 이런 주택가격 상승에서 도입됐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한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 사다리를 형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세계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께는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30%에서 4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편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는 40%까지 나왔고, 조정대상 지역은 50%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기존에 60%, 70%였던 걸 80%로 단일화한다. 또한 다주택자들도 현행상으로는 하나도 대출이 안 나왔던 것을 30%에서 40%까지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LTV뿐만 아니라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된 것은 없지만, 기존의 DSR 40% 규제에서 숫자 자체를 DSR 50%, DSR 60%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만기를 40년 이렇게 늘림으로써, 그러면 매달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럼으로써 DSR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출의 만기를 늘림으로써 이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쉽게 DSR을 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보면은, 첫 번째는 집값이 다시 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LTV도 늘어나고 DSR도 늘어나면은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집을 살려는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은 그런 아파트나 주택의 호가가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집값의 상승을
이제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죠. 0.5% 한 번에 0.75% 이렇게 막 늘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제 따라서 높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이슈도 있고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가계대출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쉽게 DSR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무리한 B2를 영끌을 경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듯이 소득에 비해서,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LTV 규제 완화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DSR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LTV 규제를 완화를 해도 DSR 규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기준에 걸리면 대출을 받기가 불리합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유리해진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부동산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좋은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자산 상승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기 연봉에 따른 DSR 40% 대출 한도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자가 4%의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을 짧게 설명하자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비율로 내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원금 균등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30년 대출 만기를 기준으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니까 맨 왼쪽에 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연봉이 2천만 원이면 1억 3,9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연봉이 6천만 원이면 4억 1,8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은 거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을 때도 이런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DSR 기준 때문에. 그래서 LTV 규제를 완화해도 DSR 규제를 풀지 않으면 여기서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이런 영끌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3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기준을 봤을 때 왼쪽은 이자가 3%고 오른쪽은 이자가 6%거든요. 그러면 대출 원금은 똑같이 3억 원이지만 이 30년 동안 3%로 받은 사람은 이자를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 6%로 받은 사람은 이자를 3억 5천만 원 정도, 2배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마다 이제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일 때는 120만 원 정도, 6%일 때는 약 180만 원 정도 월마다 고정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3%에서 6%로 높아진다면 매월 50만 원 정도의 추가 고정 지출이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도 영끌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LTV와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LTV가 상향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분이라면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